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과 정부가 자체 셀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 전체 실종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감사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은 관련 내용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즉각 좀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원이 경찰청을 감사한 것이 보통 한 9년에 한 번 정도 지방경찰청 의 경우에 순서가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안 한 해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기 보시면 경찰청 정기 감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전수 감사를 검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네. 계속해서 용산공원에 네. 이 닥치고 불도저식으로 공사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조감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여의도에 아직 안 나오는데, 여의도 지금 국회의사당 자리에 아파트 개발이나 해라. 국회 뭐 하느냐,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곳에 아파트 개발이나 하라. 저는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폐버스 청년주택, 고시원 욕조 대책까지 지금 정부가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요는 뭐냐,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에 살아라라는 거예요. 빌라만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을 자기들이 살고 싶은 데에 살 수 있는 시작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이 헝거리식 저출산 정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결혼한다 그러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한 2억 원 초저리 장기 대출 한 20년 해줍니다. 정부는 이자 차액 부분만 20년 동안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택을 사거나 주택 전세를 얻기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 청년들은 임대주택에 살아라,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에 살아라, 이건 주거 카스트 제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공원은 어린이 정원 만든다고 그럴 때도 독극물공원이라 그러고, 김민석 대표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일 때 15cm 흙 덮어봤자 위험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 하시지 말고 탄천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탄천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탄천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네. 현재는 탄천부지에 대한 그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용산공원은 서울시로부터 어떻습니까? 빨리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공원은 한 번 만들면, 한 번 없어지면 불가역적으로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공원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건 용산공원을 없애겠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공원 실질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말한 적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다행인데요. 용산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 짓는 거 제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 그동안 보면은 우리 법에 따르면 이 공원보다 주택의 경우에 더 이 일종의 유해 물질에 관한 기준이 높은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산공원이 주택 용지로도 북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장특공 폐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완전히 몰수하는 거, 이거 징벌적 과세 아닙니까? 아니, 장특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거주하면- 보유와 거주랑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주하면은 그 8% 해가지고 10년 하면 80%까지 공제해 줍니다. 아니, 조금 조정하셨지만 네. 자, 이거 징벌적 과세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징벌적 과세보다 더 문제가요. 이게 지금 전월세 시장을 왜곡하고 힘들게 하고 씨가 말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정부 믿고 임대 등록했었습니다. 이분들 그 당시 지금 8년 동안 거주하게 하면 뭐 8년 동안 거주하게 하고 5% 정도만 세를 올리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주겠다 했던 그 대책 아시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 네. 그게 전월세 활성화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전월세 씨말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8년 임대하던 게 이제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끝나고 나서 영원히 이게 보유를 해도 저 시장에 내놓지 않아도 계속 혜택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고 그 더 아니, 이상 하지 않는 임대에 대해서는 좀 종료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 지금 이거 청원 엄청나게 오는 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이분들이 2029년 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임대 시장의 8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내놓으면 내년에 22,800가구, 내후년에 14,800가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대 시장에. 그러면 전세 임대 씨가 마르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런저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분들에게는 정부만 믿고선 8년 동안 착하게 임대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 맞는 셈이고,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이익도 침해되고 위헌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부 공동명의면 실질적으로 보유세 더 많이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닙니다. 그건 1세대 1주택 특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이. 저희가 선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보유한 것보다도 세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 장려세다 이런 말이 나오니 아닙니다. 아니면 아닌 것을 더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설명해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억원 금융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대출 문제, 선착순 대출 배급이라든지 청년 빌라 포비아 강요한다라는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청년들에게 빌라의 경우에만 대출해주고, 그리고 사실상 이 대출 총액 규제로 인해서 선착순 대출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요. 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그 실질적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돈 번 곳은 미래에셋 같은 자산 운용사고요. ETF 운용사고. 뭐 그것만으로 번 거는 아니지만 미래에셋 상반기 9천억 원 이상 벌었습니다.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이 한마디로 개인들이 얼마를 손실을 받느냐, 고점 대비해서 54조 원을 손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자, 감독원장이 ETF 금융감독원장 아드님이 ETF 운영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맞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의 공정성에 걸린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금융위원회 구성에 금융감독원장님 포함되시죠?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은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이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에는 제척되어 있도록 하죠. 제척되도록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제척이 돼야 되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적어도 애매하다면 스스로 기피하거나 회피해야 되겠죠. 기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제 그렇게 판단해야죠. 지금 이제 시중에 김용범 실장님 아드님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아드님 두 분이 미래에셋 제가 잘 안 들어서 모르는데 그건 저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건 어느 회사에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금융위원회 이런 건들도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그게 다 해당이 되면 제척을 하고 그런 선례도 있고 근데 모든 거를 다 그것에 따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나 김용범 실장으로서 장애 종목 레버리지 있겠고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구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네. 위원회가 국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하에 저희들이 도입을 추진했고요. 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사안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답변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낙연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부동산 대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량 관리 부분을 1.5%에서 3%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고요. 그다음에 그 빌라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빌라로만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은 그래도 있으면서 이거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월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선택지를 준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그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